우리 세력을 계속 유지하고 나도 계속 잘 살겠다라는 거, 자선만대 잘 살겠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게 부동산 관련 정책을 하는 건데, 가장 최장수 국토부 장관을 하셨던 그 김현미 장관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부동산 투기 세력을 건절하겠다. 그 다음에 이 대한민국에서 집을 많이 가져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기득권 세력이라고 하는데, 그런 기득권 세력을 타파하는 것을 이 나라의 개혁이라고 생각한다. 이거는 대통령도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를 하려고 하는 결과는 투기 세력을 건절하기는커녕 투기 세력이 더 큰 투기로 돈을 벌게 해주고, 또 기득권 세력이 더 부자가 되게 만드는 놀라운 결과를 우리 문재인 정부가 기적과 같은 일을 만들었다는 거죠. 가만히 있어도 내가 일하기보다는 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이럴 거면 굳이 열심히 일할 필요가 뭐가 있냐라고 하면서 근로의욕까지 떨어지게 만드는 이런 황당한 상황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지고 있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살기 위해서는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잘 피해야지, 나름대로 이 나라에서 조그만 집 한 채라도 가지고 땅이 올라가면 그래도 불로소득을 얻지, 안 그러면 정부가 시키는 대로 다 하면 손가락 빨고 있으라고요? 어쩌라고요? 다가오는 WPI 워크샵 일정입니다. 7월 17일 초급과정 워크샵에 참여하시면 8월에 있는 중급, 고급 워크샵까지 연이어 참여하실 수 있으니 이번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위즈덤센터 평생교육원. 안녕하세요. 막힌 속 뻥 뚫어주고 답답한 여러분의 고민을 함께하는 시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TV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제 내년 대통령 선거에 여러 정치인들이 출마 선언을 하십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출마 선언에서 저는 이제 사이다가 아닌 국밥이 되시겠다고 하시면서 청출어람 새 정부를 만들 거라 하시면서 말이 않은 행동으로 증명한 성과를 들고 국민 앞에 서겠다, 보내주신 소중한 마음이 부끄럽지 않게 하겠다며 이재명의 후원자임이 자부심이 되시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답니다. 그리고 이분이 하루에 9억 원을 후원금으로 모으셨대요. 여러분 아직 후원 안 해주신 분, 이분 또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동시에 또 야당의 유력 이 대통령 후보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난 10일 북한군의 총격으로 서해상에서 피살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 유족을 만나 위로하고 문재인 정부를 성토했대요. 그런데 사실 이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의 피격으로 피살을 당한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북한으로 열심히 가려고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또는 뭐 물에 떨어졌는데 조류로 북한으로 간 거냐 아닌가,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대선 캠프 사무실에서 유족을 만나가지고 비공개 면담을 갖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국민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 역할을 하고 그 과정을 소상히 밝히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고 했대요. 그렇죠. 북한군이 피격을 할 때 거기에 가가지고, 야, 이 사람이 지금 조류에 떠밀려 간 거지, 이 코로나 북한으로 전파하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다, 그런 거를 소상히 밝혀야 된다라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거를 보여주지 못한 정부는 정부로서 자격이 없다고 밝혔답니다. 네, 뭐 이런 국밥이 되려고 하시는 분이나 또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분이 우리의 대통령으로 후보로 나서시겠다고 하는 대한민국, 참 여러분 너무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제가 참
이 나라 국민임을 뿌듯하게 느끼는 상황입니다. 국밥을 말아먹는 게 좋을지 정부가 저를 잘 책임지기를 바라는 게 좋을지는 그건 잘 모르겠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사연을 보내주신 어떤 분, 서민을 위한 나라는 없다. 문정부의 속 터지는 부동산 정책이라는데, 문정부가 서민을 위해서 부동산 정책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질타하는 사연인가요? 대체 어떤 사연인지, 갑자기 이 황심소에서 다루는 주제가 부동산에 대한 것도 드디어 이야기를 하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동산 정책이 이러쿵저러쿵이 아니라 여러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황심소에서는 이 사연을 보낸 분의 심리, 제가 정부의 정책이 옳다 그러다라고 평가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연을 보내신 분의 마음, 또 그분이 공격하거나 그분이 야속해요라고 할 때 그 공격을 받는 분의 마음, 그 마음을 읽어주는 거지 꼭 특정한 사람을 대신해 가지고 제가 뭐 지지하고 옹호하는 그런 방송을 하는 거 아니라는 거 꼭 알려주십시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특정 정치인이 왜 그런 발언을 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정치자들이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그 사람은 이런 마음에서 하는 거다라고 했더니 마치 제가 그 사람을 옹호한다고 생각해가지고 저 황 박사 왜 저런 미친 소리를 하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의 정치 지도자들의 마음이 사실은 제정신이 아니고 거의 일반인들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지 마음을 버려두거나 거의 좀비의 마음으로 지내고 있다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제가 표현했을 뿐인데, 마치 제가 그들의 마음을 대신한다고 착각해서 이상한 댓글을 막 다시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황심소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저 개인의 생각을 이야기할 때는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마음을 먼저 읽는 데 초점을 두고 그 마음이 제정신인가 또 제대로 된 마음인가 아닌가로 어떤 마음에 대해서 이 감별, 진단하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이야기할 때는 분명히 구분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게 구체적으로 사연에서 어떻게 노는지 한번 여러분 사연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요? 마음을 읽는 게 대체 어떻게 노는지 한번 보십자. 박사님 안녕하세요. 각자가 가진 고민과 마음의 아픔이 이렇게나 다양하고 또 그런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알 수 있게 해주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황심소를 보고 있는 애청자인데요. 제가 황심소 방송을 보고 있으니 옆에서 같이 보던 친구가 정말 다양한 사연을 상담해 주시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궁금증도 상담해 주시나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연을 보냅니다. 사실 부동산 정책이든 교육이든 내가 대출을 받아야 될 건가요? 집을 사야 될 건가요? 또는 어느 동네에 집을 사야 되나요? 이런 식의 모든 질문에 대해서 사람 살아가는 것과 관련해서는 다 제가 상담을 해줍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누구의 마음을 반영해서 상담을 해주느냐. 제가 사람의 마음을 읽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내 말을 따라라, 내 말이 옳다, 절대로 아닙니다. 항상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마음이 무엇이고 그 마음이 어떤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하는가, 그거를 먼저 제가 확인해 주는 것이 심리 상담을 하는 저 역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볼 때 저 사람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사연을 보내준 사람의 마음을 열심히 읽어주는구나 라는 측면에서 여러분 보셔야지,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이렇게 판단하시면서 저 방송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헷갈리십니다. 자, 궁금증은 바로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의 목적은 무엇인가입니다. 이런 질문 참 깝깝한 질문이죠.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의 목적이 뭔가는 민주당한테 물어봐야지 왜 황심소에 물어봅니까? 이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 세법 변경은 정말 부동산 안정을 위한 것 맞나요? 효율적인 부의 재분배에 초점을 두고 있나요?
아니면 부동산을 빌미로 세수를 확대하여 그것을 가지고 정부가 복지를 강화하여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아 정권을 재창출하려는 목적일까요? 도무지 현 정부의 진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 문정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진위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진위가 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사실 많은 분들은 그냥 뭐라고 그럽니까? 가장 최장수 국토부 장관을 하셨던 그 김현미 장관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부동산 투기 세력을 건절하겠다. 그 다음에 이 대한민국에서 집을 많이 가져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기득권 세력이라고 하는데, 그런 기득권 세력을 타파하는 것을 이 나라의 개혁이라고 생각한다. 이거는 대통령도 말씀하셨잖아요. 부동산으로 가지고 불로소득을 얻는 사람들은 더 이상 이 땅에 자리를 잡지 못하겠다. 그거는 단순히 문정권뿐만 아니라 이 조선시대 600년 뿐만 아니라 일제시대, 일제 이후에 지금까지 이 나라에서 기득권 세력이라고 하는 거는 지주 세력 또는 토지를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뭐니 해도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부자고 잘 사는 사람이고, 또 대를 이어가지고 부동산을 물려준다는 거는 수백 년 동안에 이 나라에서 생존의 전통이었거든. 오죽했으면 이 강진에 유배 생활을 했던 정약용 선생께서도 이 본인들이 서울에 살고 있는 자녀들한테 보낸 편지에도 사대문 안에 사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사대문 안에 꼭 이사를 하면 안 되고, 사대문 안에 조금이라도 집을 장만을 한 거를 결코 놓치지 말아라 라고 이미 200년 전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뭔가요? 부동산 관련 정책이라는 거, 이 대한민국 정부, 그게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서 조금이라도 권력을 가졌거나 권력을 뺏긴 사람들은 부동산 관련 정책이라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거는 이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아 정권을 재창출하려는 목적도 있고, 우리 세력을 계속 유지하고 나도 계속 잘 살겠다라는 거, 자선만대 잘 살겠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욕망을 이 추구하는 게 부동산 관련 정책을 하는 건데, 그거를 이 문재인 정부는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세법을 변경을 한다든지 또는 가계 부채 관리해 가지고 은행에서 뭐 이 대출 받는 거를 통제하겠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을 사용을 했는데, 이런 정책과 세법 변경의 결과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 그 다음에 또 세수 확대, 이렇게 결과를 초래했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정부의 진위 파악이 뭔지를 그거를 파악하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사실은 부동산 정책을 하려고 하는 의도와 또 그것이 사실 기득권 세력을 타파하거나 투기 세력을 건절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는데, 그거를 하려고 하는 나름대로 결과는 투기 세력을 건절하기는커녕 투기 세력이 더 큰 투기로 돈을 벌게 해주고, 또 기득권 세력이 더 부자가 되게 만드는 놀라운 결과를 우리 문재인 정부가 기적과 같은 일을 만들었다는 거죠. 뭐 제가 사연을 읽기도 전에 벌써 이분 사연에 대한 답을 이미 해버린 거죠. 그죠? 그런데 이분은 이제 왜 이런 의문을 갖게 된지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보자면요 라고 하면서
본인이 질문을 던지는 것과 본인이 의문을 가진 상황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거를 쫙 적었어요. 뭐 관련이 없지는 않아요. 단지 그 관련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래요? 첫째, 문 정권 집권 초기에는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며 임대사업자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김현미 장관도 직접 인터뷰에 나서 다양한 세제 혜택을 준다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독려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임대사업자들이 투기의 주범이라며 마녀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혜택을 폐지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이를 소급 적용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정책의 변화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 전월세 주택의 감소, 부동산 시세 상승 등 오히려 역효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기존 임대사업자들에 대해 등록 말소 시점까지 세제 혜택을 유지해 준다는 등 예외 조항을 두기는 했었지만 실제로는 적용되기 어려운 조건들입니다. 당연히 임대사업자들은 정부에 큰 반감을 가질 수밖에요. 정부가 이런 내용을 모른 채 법안을 내놓진 않았겠죠. 정부가 이런 내용을 모른 채 법안을 내놨다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니 그 자식들 미친놈 아니야? 그 자식들 제정신이야? 라고 했을 때 그거는 그러면 정부라고 하면 지금 집권 세력을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그 정책을 시행하는 관료 공무원들을 이야기할까요? 여기서부터 관료 공무원은 지금 집권 세력이 계속 집권을 하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그냥 니들이 얼마나 폼 잡고 있는지 보자. 그래봤자 앞으로 봐도 우리한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정부를 또 이 나라를 움직이는 건 네 관료 공무원이야. 정부는 대체 왜 이 같은 부동산 정책을 내놓은 걸까요? 네, 관료 공무원들은 이 멍청한 제정신이 아닌 집권 세력 애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이런 부동산 정책을 내놨다라고 이야기하면 유령과 같은 존재인 관료 공무원이 누군지 여러분 궁금하시겠죠? 네. 둘째, 문정부는 20회가 넘는 부동산 대책 및 세부 법령을 변경했습니다. 그리하여 집을 사지도 팔지도 그리고 보유하지도 못하는 거래 중단의 상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서도 부동산 안정이 되어가고 있다고 계속 헛소리를 합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이제는 지방까지 전월세 가격도 뛰었고 매매가도 고공행진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18%만 상승하고 있다는 아주 이상한 데이터를 내놓으며 실제 현황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정부가 아니라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를 관료 공무원이 만든 거를 주고 읽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럼 그거를 만든 관료 공무원이 중간에 비서들이 그거를 체크를 해가지고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 비서들은 왜 확인을 안 했을까요? 네. 그건 저도 모르겠네요. 어떻게 대한민국 정부가 이 나라가 아닌 다른 세상의 이야기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김의겸, 박주민, 이낙연 등은 거주 목적의 1주택만을 보유해야 하며 다주택자는 죄인이라는 현 정부의 기조를 유지하며 계속 법안을 입법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입법하지는 않을 거예요. 지속적으로 부동산 규제책을 내놓으면서 이것을 일반 시민들에게만 가혹하게 적용을 시키고 있다 보여집니다. 정작 민주당 의원들은 이런 법안과 반대로 움직이면서 법의 제한 사항을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잘도 피해가더군요. 뭐 그렇게 보여주신 것도 있겠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살기 위해서는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잘 피해야지 나름대로 이 나라에서 조그만 집 한 채라도 가지고 땅이 올라가면 그래도 불로소득을 얻지. 안 그러면 정부가 시키는 대로 다 하면 손가락 빨고 있으라고요? 어쩌라고요. 실제로 입법을 하는 본인들은 지키지 않는 이런 내로남불 형태가 전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저도 납득은 안 가는데 입법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지키기 위해서 법을 만든다라는 거 아니라는 건 아셔야죠. 첫째, 현 정부는 부동산을 향해 불을 쌓는 것을 막으며 공공인도주택, 청년주택 등 사회주의적인 방식을 추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개개인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하향 편준화를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는 정부는 의도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높이고 이를 통해 세수를 확대하는 정책을 루틴처럼 실행하고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는 부동산 가격 급등과 세수 확대는 사실 우연히 움직였는데 쥐새끼 한 마리 걸려 들어가지고 야 이게 웬 떡이냐 하는 그런 이 공무원들 관료 공무원들의 속으로 야 잘됐다라고 하는 거지 문재인 정권에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의도하고 생각하고 한 일은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방식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 기득권 세력, 투기 세력 철폐하면서 공공주택 정책을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저런 정책을 제시하는데 저거조차도 사실은 공공자원을 가지고 돈 많은 사람 더 돈 벌게 해주는 아주 훌륭한 용도로 활용이 된다는 거. 그거를 참 문재인 정부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알고도 모른 척 하겠죠. 네. 무엇보다도 현재 재산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록세, 취득세 등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행위에서 발생하는 세금이 징벌적으로 높게 위반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라 부동산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고 진짜 내 집 하나 장만하는 사람이 더욱더 희망을 얻게 만들고 집이 많아가지고 세금 걱정하는 사람 여전히 세금 아무리 많이 때려도 그보다 부동산 가격이 더 많이 오르니까 가만히 있어도 내가 일하기보다는 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이럴 거면 굳이 열심히 일할 필요가 뭐가 있냐라고 하면서 근로의욕까지 떨어지게 만드는 이런 황당한 상황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지고 있죠. 원하는 곳에 아이 학교도 보내고 때가 되면 직장도 옮겨야 하는데 이런 개개인의 거주 이전의 필요성을 모두 무시하고 세금으로 규제하여 움직일 수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니 이걸 알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걸 알고 했으면 진짜 머리라도 있는 사람들이지. 이거 모르고 하다 보니까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마음속에는 더욱더 분노와 울분이 있고 정권 교체만이 노무현 정권 마지막에 노무현만 아니면 누구라도 찍어주겠어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이 심리가 일어나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의 쏙 터지는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에는 민주당만 아니면 누구라도 찍어주겠다라는 이런 상황이 될까봐 저는 걱정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해서 공급은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임대차 3법을 통해 전월세가 씨가 마르게 하고 금액을 하도 많이 올라서 전세로 이사를 가는 것도 이젠 걸렀습니다. 도대체 무리하게 변경하고 발표하는 부동산 정책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당연히 문재인 정부를 위한 거죠.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을 잡겠다고 하고 그 멍청한 장관이 자기가 부동산을 잡을 수 있다고 하는데 지 손이 얼마나 크길래 대한민국 부동산 전체를 지가 잡아요. 잡기는 깔려 죽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부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지 도저히 제 스스로는 답을 찾을 수 없어 사연을 보내봅니다. 아니 그거를 문재인 정부한테 보내야지 왜 항심소에 보내십니까? 번지수 잘못 보낸 사연을 보낸 겁니다. 박사님, 도대체 정부는 어떤 마음에서 이런 법안을 계속 내놓는 걸까요? 이 질문이 정부가 마음이 있는, 정부가 제정신을 가진 어떤 생명체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질문에 대해서 더 답변을 하는데 문정부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좀비와 같은 그런 존재이거나 그리고 그 마음이 있다고 문재인 대통령은 분명히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분은 국민들 투기 세력을 건절해야 되고 부동산으로 돈 벌었다는 소리가 나오지 말아야 된다라는 걸 굳게 믿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도 퇴임하시고 나서 이분 부동산 고민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양산에 상당히 전원주택도 마련이 되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한다고 하지만 그리고 이 주택 문제 때문에 송구하고 죄송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지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지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항심소에서 사연을 보내시는 분은 그리고 지금 항심소에 이 사연 보내신 분도
본인이 부동산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냈으면 자기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정부 정책이 이러하니까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든지 집을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전세를 월세로 바꿔야 될까요? 아니면 언제쯤 저 집을 말할까? 이런 질문을 하지. 도대체 정부는 어떤 마음에서 이런 법안을 계속 내놓는 걸까요? 마치 남의 일 구경하면서 논평하는 이런 사연을 보내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분이 문정부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지지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짓이 진짜 속 터지고 내가 두 번 다시 민주당을 찍내봐라 라는 그 마음이 되는 것을 스스로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런 사연을 황심소에 보내지 않았는가 라고 이분의 마음을 읽어드리게 되네요. 다가오는 WPI 워크샵 일정입니다. 7월 17일 초급과정 워크샵에 참여하시면 8월에 있는 중급, 고급 워크샵까지 연이어 참여하실 수 있으니 이번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위즈덤센터 평생교육원.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심소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새로 오신 뉴비 여러분. 유튜브 채널 황상민의 심리상담소에서는 황심소 대국민 전파를 위해 2021년 7월 4일부터 방송 시청 후 열정적인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을 매주 20분 선정하여 황상민 박사님의 책 만들어지는 병, 조현병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시작했답니다. 댓글 달고 책도 받고 황심소도 알리는 그 이벤트 어떻게 참가하냐고요? 하나,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업로드되는 황심소 개별 에피소드 영상에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둘, 황심소는 매주 일요일 지난주 방송의 베스트 댓글을 선정합니다. 셋, 선정되신 분들의 댓글 아래 대댓글로 이벤트 당첨자임을 알려드립니다. 넷, 선정되신 분들은 자신의 아이디와 선물 받으실 분의 이름 또는 아이디,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황심소 메일 sherlockhwang@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무엇을 써야 하나 고민이 되신다고요?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 애정어린 칭찬과 거침없는 조언, 그리고 빛나는 방송 아이디어까지 모두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유튜브 채널 황상민의 심리상담소를 더욱 열렬히 사랑해주시고 댓글도 달고 책도 받아가세요. 아, 맞다. 황심소로 보내주신 방송 사연이 채택되신 분들께도 황상민 박사님의 책을 보내드릴 예정이오니 여러분의 궁금증 가득한 사연도 많이 적어서 황심소 메일로 보내주세요.